네, 반갑습니다. 정 박사, 그 시스템 사고 살롱 오늘 11월 17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계속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 그래서 모델링 시리즈를 하고 있죠. 중학생도 할 수 있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수 있을 만큼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세계 정복 모델링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링크를 네, 어, 주, 어, 주소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네, 됐죠? 그럼 됐고 링크를 따라서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뭐 말이 세계 정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이렇게 했지만 그 이 구조가 핵심이에요. 네,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나눠줘서 핸드폰 정보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냥 예, 재밌자고 하는 네, 그런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 독재자의 미션은 빨리 빨리 이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서 빨리 전 세계에 전파시켜야 된단 말이죠. 음. 그리고 무작정 빨리 만든다, 많이 만든다기보다 목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배포해야 돼. 이 목표 수준에 현재 수준을 맞춰가면서 음, 이 재고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그 구조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 생산 용량, 약간의 공장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한 공장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용량? 음. 근데 세계 정복하려면 생산 용량이 현재 없이 부족해. 그래서 이 생산 용량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지? 자, 김진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됐어요? 네, 하울링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목표가 있단 말이죠. 이 정도는 생산해야 돼. 라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현재 용량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차이를 메꾸는 거죠. 네. 이 차이만큼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거나 이래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현재 용량, 현재 생산 캐파 이 정도고 목표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공장을 늘리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모델의 핵심이 이거예요. 생산 용량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대로. 목표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가로 생산 설비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쉽게 되지가 않네. 왜 시간이 걸린다 이거. 이건 당연한 건데, 음, 자, 고려를 안 해서, 그래서 생각과 다르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모델 기본, 이 모델 말고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확장된 모델을 보시면, 이런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두 가지가 같이 있죠. 하나는 방금 예를 들었던 생산 용량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어,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미 휴대폰에 나눠준 거와 이 정도는 배포해야 돼라는 목표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 아직도 배포할 게 뭐 남았네.
그럼 열심히 배포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만큼 시간 걸릴까? 시간 걸린단 말이죠. 네. 일단 나눠지기 위해서는 생산해서 재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생산되는 것은 생산 용량의 그 공장 시설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또 생산 용량, 즉 공장이죠. 공장 시설에 따라서 휴대폰이 생산되더라. 이런 스토리입니다, 일단. 네. 생산되는데 생산에 얼마만큼 걸리지?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생산이 되면 재고에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차곡차곡 쌓인 것이 나눠지겠죠. 이렇게. 이게 다른 스탁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쪽 스탁에서 이쪽 스탁으로. 또 다른 앵글로 이 구조를 좀 보면 위에 있는 것은 두 개의 스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이 스탁과 이 스탁은 같은 거죠. 같은 성격입니다. 즉, 유닛이 같아요. 아마 유닛이 휴대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생산 용량은 휴대폰과 같은 스탁은 아니죠. 아마 뭐 생산 용량은 예컨대 공장, 예, 유닛이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쪽 스탁은 다른 스탁이고 저쪽 스탁하고 이쪽 스탁이 놀려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이쪽 스택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서는 이 스탁이 영향을 미칠 때 걸리는 생산 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모델에선 제가 이 생산 시간이라는 그 유닛을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유닛이 그냥 퍼 시간은 아닐 거예요. 이거 생산 용량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온다기보다는 그냥 모델을 이용한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자, 이제 전체 모델 수식 확인하기도 있네요. 내가 해놨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확장된 버전의 용량을 보면 그를 이렇게 해서 유닛으로 이 모델 구조를 이해하는 거 또 사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마 처음엔 좀 낯서실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 시간 한번 좀 따라 볼까요? 그럼 기본 모델부터 볼까요? 예. 너무 그쵸. 요 모델인데 자, 여기 여기 보면 생산 용량 생산 용량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아 이거를 관리 좀 해야 되겠군요. 제가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려니까 수식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서 해야 되겠어. 뿅 이렇게 훨씬 낫죠? 네. 오케이. 자, 이 생산 용량은 스탁이죠. 요거 그렇죠? 네, 요 스탁입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 T 시점에서의 생산 용량은 하나 전, 하나 전 생산 용량, 그렇죠. 기존 스탁에서 뭘 추가해야죠? 용량 변화를 추가해야 된다. 근데 이 추가되는 시간이 이게 그러니까 델타 타임이,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0.25.
또는 4분의 1. 그리고 어, 시간에 대한 단위는 위크, 주, 1주, 2주, 3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 얘는 컴퓨터는 계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네 개로 잘라서 일주일을 네 등분해서 계산한다는 뜻이겠네요. 예, 4분의 1 위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 변화도 일주일짜리가 한꺼번에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짜리의 dt, 이 델타 타임 4분의 1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네. 그리고 요 생산 용량도 바로 직전 생산 용량, 즉 직전의 스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t-dt라는 뜻은 야 방금 직전 주인 직전 주 뭐 지난주가 아니라 바로 직전이니까 야 지난주가를 우리는 한 주를 4분의 1 나눠서 계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4분의 1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바로 직전 이 개념이고 DT는 우리가 계산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이사이 계산 기간 4분의 1주, 0.25주 요거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뭐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스탁은 바로 직전의 스탁회사가 변화되는 것을 더해주는 거야. 좀 간단한 거죠. 네. 얘는 항상 스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인플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스탁의 입장에서는 지가 알아서 계산돼요. 그래서 수식이 없어요. 이게 수식이 다르죠. 그래서 스탁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태초의, 태초의 시작값이 얼마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INIT, 이니셜의 약자죠. 초기 값의 생산용량이 얼마냐? 요걸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닛은 무식하게 그냥 생산용량이라고 했네요, 제가. 그다음 생산용량은 요거부터 봐야 되겠어요. 예. 자, 목표는 현재 초기 값은 10에 하나, 1, 이게 천, 천이죠. 천인데 목표는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100만 대가 목표예요. 100만 대가 목표인데, 그죠? 여기 목표인데, 현재 용량은 얼마야, 이게? 만. 만이죠, 만. 예.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네? 차이. 그렇죠? 목표 대비 용량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목표가 저기인데 생산 용량은 이만큼이네. 이런 거죠. 음, 따라서 생산 용량과 목표는 유닛은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것끼리 더하기 빼기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생산 용량의 변화, 즉 인플로가 변화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 또 있겠죠. 여기에 보면 위크. 이 모델의 시간이잖아요. 위크. 됐고 100주가 걸린다네요. 즉 공장 하나 추가로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100주. 100주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용량 변화. 그러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변화는 용량 차이가 반영될 거예요. 그죠? 용량 차이가 반영될 거고 시간이 더 반영되겠죠? 즉
차이. 이 차이가 반영되는데 이 차이만큼 바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지. 시간이 걸리잖아. 얼마만큼 시간 걸린대, 여기서는. 100주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차이가 이 차이만큼 생산되는데 뭔 차이가 그 차이 용량이 뭐가 됐든 그것이 100주에 지나서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100주 지나서야 완성되기 때문에 한 번 계산할 때마다 100주를 나눠야 될 거예요. 이 나눈다는 사실, 나눈다는 개념이 어, 바로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죠? 100주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요 기간, 예컨대 4분의 1주, 4분의 1주는 이 변화 차이가 바로 반영되지 않고 100주 걸린다며 차이가 100주 걸린다며 즉 100주 지나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은 100주, 100분의 1주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의 1주. 이거를 제가 좀 섬뜩한 예로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평균 수명을 8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평균 수명이 80년이다 그러면 이 끔찍한 섬뜩한 이야기로 제가 이 사례를 들면 80년이 지나면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80년이 지나면 난 죽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얼마나 무식하게 계산하냐면 주인님이 80년 지나면 사라진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주인님의 80분의 1이 사라져야 되네. 음, 어, 2년 지나면 2년째가 되면 주인님의 80분의 2가 사라져야 되네. 이렇게 계산해요. 무식한 이 컴퓨터는. 음, 어, 그러니까 예컨대 뭐 40년이 지나면 내 하반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섬뜩해요. 예, 이게 평균 시간 개념을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나누기로 무식하게. 예, 일률적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일률적으로. 그래서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개념이에요. 시간을 나누기로 반영시킨다.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섬뜩한 신체 포기 각서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곳곳에 무지하게 많이 기본 상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도 이걸 이해할 때 되게 어려웠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장 모델로 가면, 음, 밑에 것은 아까 방금 설명했고, 생산 용량이 생산되는 휴대폰에 반영된다. 그러면 생산되는 휴대폰의 수식을 볼까요? 생산되는 휴대폰.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음, 위크 생산 시간을 여기서는 안 썼나? 생산 시간, 생산 시간 나눠주는 휴대폰도 있고, 어, 생산 시간을 안 적었네. 아, 여기 좀 궁금한데. 요거 나중에 우리가 모델 만들면서 얘기하면 되겠네. 자, 여기 보면 생산되는 휴대폰은요. 어디 있어? 여기 제거 창고에 있는 휴대폰, 요거 제거 창고에 있는 휴대폰에 있는 인플로우죠. 그렇죠? 예. 요게 요 수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수식은 생산 용량 이것이 휴대폰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쵸? 나누기 시간, 생산 시간을 반영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마 생산 시간을 어떤 식으로 유닛을 만들 것이냐, 이게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나누면 된대. 그러면 스탁은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 그죠? 같은 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유닛은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이, 인플로에서 휴대폰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개념이죠. 변화율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유닛이 휴대폰 per week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은 T 시점에서의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직전 시간에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 즉 스탁의 값에 변화를 더해야 되겠네요. 근데 변화는 얘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걸 다 반영하면 더하기 빼기 하면 나머지가 떨궈진 나머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스탁에 반영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어,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생산되는 휴대폰, 즉 인플로우죠. 나눠주는 휴대폰, 즉 아웃플로우죠.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죠. 네. 나머지가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에 반영이 되어있겠죠. 만약에 나눠주는 휴대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값은 음수값이 되겠네요. 음수. 나눠주는 게 더 많으면. 아웃플로우가 더 많으면. 따라서 기존에 있는 재고 창고가 더해야 되는데 음수가 더해지네요. 즉, 재고의 창고에는 휴대폰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나눠주는 것보다 생산되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니까 기존에 있는 재고 창고에 휴대폰이 추가가 되면서 재고 창고에 있는 욕조의 물은 증가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나눠주는 걸, 나눠주는 휴대폰을 볼까요? 네, 아웃플로우. 면 나눠주는 휴대폰은 원래 미니멈으로 해놨네요. 네.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에, 이상한데. 아, 그치. 나눠주는 휴대폰. 여기서 잘렸군요. 이, 이 나눠주는 휴대폰은 얘 입장에서는 아웃플로우고, 얘 입장에서는 인플로우죠. 그죠? 같아요. 수식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주는 휴대폰이 것은 요놈하고 같아야 돼요. 뿅. 네. 요놈하고 아웃플로우, 얘 아웃플로우와 얘 인플로우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이렇게 수식을 보니까 미니멈으로 해놓고요. 음, 이렇게 해놨네, 아예.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니멈의 A, B 구조입니다. 그쵸? 요놈으로 할래요? 아니면 요놈으로 할래요? 이런 구조예요. 그쵸? 요놈으로 할래요? 요놈으로 할래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니까 나눠주는 시간은 다 똑같이 반영이 됐네요. 이래저래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을 나눠주려는 거와 목표 대비 차이를 나눠주게 하는 거와 이래저래 시간이 걸리네. 나눠주는 시간이. 그러니까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이 실제 사람들한테 나눠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하다못해 대리점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광고도 해야 되고,
야, 줄 좀 서봐. 이거 나눠줘야 되고, 유통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퉁쳐서 나눠주는 시간에 반영되는 거죠. 이 모델에서 그렇습니다. 아, 세계 정복하려면 빨리 휴대폰을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세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휴대폰을 배포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 시간이 걸려, 시간. 왼쪽은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 생산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네. 생산하려면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 시설도 빨리빨리 늘려야 되는데, 목표 대비. 바로 마음대로 안 되네. 시간이 걸리네. 공장 시설도 증설하기까지 시간. 핸드폰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다 시간이 걸리네. 어디서 시간 좀 빌려올 수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이게 목표 대비 차이를, 배포 목표. 보면, 배포 목표는, 이게, 콤마가 어떻게 되나, 이게. 여기서 콤마가 되고, 아, 100만이네요. 100만 대를 목표로 배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00만 대가 생산 용량이군요. 여기 있군요. 배포 목표가, 와, 이게 얼마예요? 60만. 60억. 맞죠? 60억이죠. 네, 60억. 60억. 와, 60억 인구한테 다 배포해야 돼, 지금.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전 지구네요. 정말 세계 정복이에요. 네. 어, 뭐, 애기들은 핸드폰이 필요 없다 치고, 애기들 빼고. 핸드폰을 가지고 개인 정보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60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포 여기 배포 목표는 60억인데, 현재 나눠준 휴대폰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니셜 값, 초기 값, 이제서야 하나하나 배포를 했어요. 이제서야. 기본값, 초기 값으로 배포된 것은 한 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하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걸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빨리. 네,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미니멈. 나눠준 핸드폰의 수식이 이 미니멈 그 함수로 나눠졌다는 뜻이 뭘까요? 둘 중에 작은 것을 해당하게 만든 거죠. 둘 중에 작은 거. 맥시멈이 아니라 왜 미니멈으로 했을까요? 나눠줄 때 제약 조건은 현재 재고 창고에 있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왜 나눠줘야 되지? 목표 대비 부족하잖아. 그렇죠? 목표 대비 부족한 것을 메꾸시겠습니까? 현재 창고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에 힘을 쓰시겠습니까? 뭘까요? 지금 나눠주는 전략을 할 때 고려할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배포된 게 턱없이 부족해요. 따라서 그 차이만큼, 배포 목표 대비 차이만큼 배포할 것이냐, 창고에 있는 거를 배포할 것이냐, 이슈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창고에 아무리 있어도 이미 배포가 다 돼 있으면 더 배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구현시킬까요, 이거예요. 예. 어떤 게 더 크지? 어떤 게 더 작지? 목표 대비 차이가 더 작은 거야? 아니면 창고가 더 작은 거야? 또 반대로, 방금 제가 두 가지 경우예요. 목표가 큰 경우, 목표가 큰 경우. 그럼 빨리빨리 배포해야지, 그죠? 창고에 있는 거 다 내보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재고 창고는 넉넉해. 넉넉한데 목표가 얼마 없네?
이제 그러니까 목표 대비 차이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재고 창고에 있는 거 다 내보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따라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큰 걸 해야 돼요. 작은 걸 해야 돼요. 작은 거요. 작은 거. 방금 김치는 쌤은 큰 거라고 한 것 같아. 딱 걸렸어. 입모양 보고 봤어, 지금. 이게 때로는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방금 이 긴 이야기가 딱 함축돼서 나온 거라니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재고 창고는 얼마 없지만 목표가 너무 커. 그 차이를 메꿔야 돼. 근데 재고 창고에 있는 것은 얼마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거 다 내보내야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미니멈이 재고 창고에 있는 거니까. 근데 재고 창고에는 차고 넘쳐요. 근데 야, 이거 언제 처분하냐? 근데 저쪽에서는 야, 우리가 처분하는 기준은 세계 정복을 위한 것이야. 따라서 목표 대비 차이가 메꿔지는 게 목표야. 그럼 야, 그러냐? 아, 안타깝게도 이미 재고 창고에는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처분 못하네. 처분해야 할 이 차이분, 배포 목표 대비 현재 나눠준 거의 차이가 현저하게 작으니까 아, 그것만 처분하면 되겠네. 아이고, 아깝다. 휴대폰 창고에는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으로 가서 시뮬레이션 하면 실제 목표는 100만 대가 목표예요. 1 밀리언. 즉 생산 용량입니다. 생산 용량. 생산 용량의 변화를 보자고요. 생산을 약 100대 생산 용량, 즉 공장이 생산 용량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생산 용량의 유닛이 생산 용량으로 해놨네요, 제가. 좀 공장을 하면 이렇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생산 용량이 100만. 근데 현재는 근데 그것이 메꾸려지려면 52주가 걸린대요. 또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12주까지의 변화인데 300주까지 변화되게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하, 12주까지는 잘 되는데 이 얘기는 12주까지는 생산 용량이 거의 선형적으로 막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세-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죠. 차이가. 처음엔 차이가 요것만큼, 요거만큼 변해도 이만큼 변했는데, 이제는 이만큼 변해도 차이가,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얘기는 차이만큼 메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만큼 메꾸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좀 줄어들면, 이게 용량 변화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빨리 달성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산 용량 변화, 걸리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죠. 야, 52주가 뭐야? 공장 하나 짓는데 52주 걸리면 말이 되니? 줄여. 한 20주로 줄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초창기 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때는 이제 원하는 만큼 용량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12주까지는 뭐 똑같아요. 그죠? 360주를까지 보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걸리는 시간을 더 길게 하면, 60주를 하게 되면 느려지죠.
확실히. 네. 오케이. 생산 용량은 이렇게 변한다고 쳐. 오케이. 알았어. 이제 원위치하고, 뿅. 원위치하고, 휴대폰 생산과 배포를 같이 놓고 보자고요. 아, 여기서 아까 생산 설비 변화를 한 50주, 50줄 할까요? 50주? 50주를 하고 생산 용량은 이렇게 변한데 휴대폰은 그러면 실제 생산용이 변하면 휴대폰에 있는 재고 창고는 이런 식으로 쌓인다네요. 어, 나눠주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나눠주는 것, 나눠주는 게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리고 휴대폰 수량 변화를 보니까 아하, 이 휴대폰 재고와 나눠준 것을 합한 거. 파란색을 보니까 휴대폰이 생산되어서 차곡차곡 재고 창고에 쌓인 거네요. 그죠? 나눠주는 휴대폰을 보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나눠주는데 이때는 네. 지금 재고 창고의 변화를 보세요. 이 밑에 숫자가 변하죠? 여기서 숫자가 변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재고 창고의 휴대폰도 아주 소량으로 증가는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네요. 여기서부터는. 어, 그러다가 또 증가하네. 아, 나는 휴대폰은 이래저래 휴대폰. 자, 나 세계 정복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빨리 나눠줘야죠. 나눠주는 시간을 더 줄여야 되겠죠. 또는 생산을 더 빨리 해야 되겠죠?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아, 이렇게. 예, 0.5 이렇게 할까요? 0.5죠. 이렇게 하면, 어, 다르죠? 내가 원하는 만큼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이 빠른 속도로 채워졌네요.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나눠주는 시간도 짧게 하니까 지금 그래프가 좀 작게 됐지만, 이게 현재는, 여기 위에 보니까 써 있네요. 예, 600일, 100만, 1000만, 6억. 6억 대가 지금 나눠졌네요. 그죠? 그럼 방금 얼마였죠? 이 기억이? 얼마였죠? 1.8. 아까 휴대폰 생산 용량을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볼까요? 생산 하고 휴대폰도 그러면 아이고야 이 상태에 있을 때 나눠준 게 이게 얼마요? 100만, 1000만, 2억 9,700만이 나눠졌네요. 2억 9,700만. 그럼 나눠주는 시간을 줄이면 6으로 줄일까요? 반으로 줄이면? 아니, 줄이면 거의 3억 가까이 나눠졌는데 차이가 좀 증가는 했지만 차이가 얼마 없네요. 이제 3억.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언제 세계 정복을 해? 생산 시간을 더 빨리, 더 줄일까? 이렇게 하니까 많이 줄을 것 같지는 않은데. 3억에서 6억까지 갔네요. 어, 이게 뭐예요? 이때로 보니까 이 나눠주는 게 속도가 느리네요. 요 기간에는. 그리고 요 요에는 파란색. 파란색도 더 빨리 채워주고 싶은데. 더 빨리 배포되고 싶은데. 그죠? 빨간색. 그래서 생산 설비를 좀 바꿀까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는 게, 아, 목표를 100만 대, 목표도 올리면, 오케이. 목표를 올리면, 야, 큰일 났다. 빨리 공격 늘려야지라는 긴박감이 더 커지겠네요. 목표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현재 6만 대인데, 얘가 멈췄네. 야, 멈췄군요.
신기하다. 야, 이건 안 해봤는데. 그러면 1만 5천 대까지만 할까? 아이고, 에헤이, 이거 뭐야? 됐고, 1만 5천 대. 제가 멈춰줘.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했어? 2만 대까지. 했어? 나눠준 휴대폰, 아이고, 이 상태에서는 나눠주는 휴대폰이 3억 가까이 됐고, 배포사 상황을 좀 더 낮추면 3억에서, 예, 그러니까 3억 살짝 올라갔네. 아까 3억 약간 못 미쳤는데. 그렇죠? 지금 나눠주는 휴대폰을 좀 기준으로 볼까요? 또 생산 시간을 더 빨리빨리 하면 3억, 나눠주는 휴대폰이 3억에서 올라가죠.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 생산 설비를 더 늘려. 초기에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을 한 30으로 줄여. 그러니까 와, 6억까지 나눠주는 휴대폰이 달라졌죠? 아니, 이것도 모자라. 네. 목표를 더 올려. 즉, 더 빠른 시간에 더 이걸 달성하게 해봐. 네, 더 올라가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휴대폰 나눠주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변하니까, 목표를 달리했을 때, 그 다음에 소요되는 시간, 이것을 달리했을 때, 이러한 다이내믹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홈페이지로 왔는데, 여기서 제가 또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당신의 선택은. 이게 이제 사파를 보시면 느낌 오시나요? 왼쪽은 정복자의 입장이고요. 오른쪽은 레지스탕스. 이것을 저지하는 레지스탕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자, 당신은 누구 편, 이거 좀 크게 할까요? 네. 당신은 누구 편인가요? 휴대폰을 더 많이, 더 빨리 나눠주려는 지배자 편인가요? 휴대폰을 더 적게, 더 늦게 나눠주려는 저항 세력 편인가요? 어느 편에라도 결국 생산 용량,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 나눠준 휴대폰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작전을 세워야 된다. 뭐 공장을 파괴한다. 그거 아니고 이 구조에서 우리가 뭘 건들면 되겠냐. 레버리지를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욕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욕조의 물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번이나 2번 수도꼭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대전제이죠. 스- 스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옆구리 찔러야 돼. 플로우를 변화시켜야 돼. 스탁을 직접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욕조의 물을 변화시키려면 들어오는 나가는 파이프의 그 물의 양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그 대전제.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랍시고 욕조를 키워야 된다. 욕조를 부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로어의 양과 아웃플로어의 양을 변화시켜야만 욕조의 물의 양이 변한다. 예. 그래서 네. 결국 생산 용량 이 스탁을 바꾼다는 뜻은 이 조절하는 작전, 즉 나눠주는 휴대폰, 생산되는 휴대폰, 생산 용량의 변화, 얘네들을 얘네들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요 스탁이 변한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고 우리 해보자 이거죠. 당신은 누구 편인가요? 그래서 생산 설비에 대한 작전, 휴대폰 및 배포에 대한 작전. 그래서 레지스탕스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죠. 어, 어떠한 교란 작전을 통해서라도 어, 트럭이 이 배포를 할 때 뭐 바리케이트를 치든지 트럭을 폭파시키든지 그래서 배포되는 시간을 늘려야 돼. 이런 식으로. 네. 자, 배포할 때 배포하는 사람들을 저격수가 배포하는 사람들을 저격하든지 그래서 배포하는 시간을 낮춰야 돼. 더 늘려야 돼. 그다음에 휴대폰 배포 목표를 올린다는 뜻은 뭘까요? 낮춘다는 뜻은 뭘까요? 예. 저 사람들을 이 세계 정복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잘 구슬려서 예. 야, 배포 목표를 조금만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설득하는 거죠. 생산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 용량은 더 길게 해야 되겠죠. 목표는 더 낮춰야 되겠죠. 라고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뭐 마타리를 이용하든 뭐 미인계를 쓰든 뭐가 되든 네, 목표를 낮추고 생산되는 시간을 더 길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눠준 휴대폰이 이게 얼마인가요? 어, 7천만 대. 아까 7억, 8억 하는 거 7천만 대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죠? 자, 여기서 레지스탕스 입장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정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목표 빨리빨리 올려. 목표를 높여야 더 긴박하게 진행될 거예요. 즉, 변화가 더 확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생산 용량, 야, 빨리빨리 공장 만들어. 생산 시간, 야, 빨리빨리 휴대폰 찍어. 뭐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 야, 사람 동원해서 빨리빨리 나눠줘. 휴대폰,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휴대폰 이렇게 볼까요? 5억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이거죠. 네, 포인트가 욕조 모델. 그래서 이게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죠. 욕조 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심도 깊은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죠. 그냥 두 가지의 스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유닛은 같아요. 그다음에 생산 용량은 유닛이 다른데 다른 스탁이 저쪽 스탁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 자, 여기에서 그다음에 포인트가 스탁을 바꾸려면 인플로와 아웃플로우 바꿔야 된다. 따라서 저 파란색을 조절해 줘야 스탁이 달라진다. 라는 개념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델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직접 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뭐죠? 예, 마라톤. 마라톤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세션은 끝났고요. 뭐, 기타 시스템 사고 관련해서 뭐, 혹시 질문이라든가 뭐 공유할 내용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나요? 없으면 끝내고요. 있으면 얘기하시고. 네. 뭐 없나요? 박형원 선생님 어떠셨어요? 전 잘 따라오셨나요? 예, 아, 그, 잘 따라온 것 같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녹화된 거 있으니까 나중에 예, 예. 관심 있으시면 그,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정복 모델이라는 말 대신 좀 긍정적인 말 뭐 없을까?
어, 재밌자고 한 거니까요. 네, 재밌자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좋은 쪽의 변화를 원하는 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를 약간 그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좋은 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가 왜 그 말씀에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이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시스템은 아, 가치 중립적이다. 보는 관점에 네. 따라 시, 다른 것일 뿐이지. 네. 따라서 시스템, 시뮬레이션은 좋은 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있는 네. 그대로. 예. 이 시뮬레이션은 뭐, 또 뭐, 그렇게, 그렇다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좀 더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왜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게, 평화로운 세상? 뭐, 이런 걸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것 같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견을 가질까요? 어,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어, 또 세계라는 게 의미와 가치는 인간이 부여한 거지만, 일단 그 논쟁은 지금 예선 안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어, 어,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가 판단하는 좋은 생각이죠. 네. 아니요. 뭐 어차피 시스템 사고란 큰 틀에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잡담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니까 말씀 좀 드리면, 그 교육의 목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의 목표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선한 영향의 기준은 누가 정하지? 뭐가 선한 영향력이지? 이런 논쟁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당할 이 수업의 내용에서 그것마저 감당할 준비가 돼 있으면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 예. 라고 저는 그러니까 전 인류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민감하게 하냐면, 그, 나치 때문에 그래요. 이 철학사에서 나치가 주는 충격, 즉, 1930년, 그러니까 1900, 그러니까 20세기 초기에 벨 에포크 시대, 와 인간의 창의력과 감성과 뭐 상상력과 인간의 사유는 굉장히 선한 것을 하고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전 인류가 그걸 향해서 문학, 역사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 독일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나치가 등장을 해버렸고, 거기서 생기는 참혹한 전쟁의 피해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뒤로 서양에서 이제 실존주의를 확 하면서 오지 인간은 뭐 이렇게 가는데, 그 나치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선한 목표였잖아요. 예. 그 그래서 선함이 예, 좀 달랐죠. 달랐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니 선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선함이라는 게 선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치가 선함이 아니었냐? 그건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을 들어와서. 근데 예. 예, 좀 그래서 그런데 그 선함이라는 걸 아까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에 대한 얘기로 이제 낫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렇다는 것보다 인류 보편적인 그 정서, 아니, 보편성, 이걸 이렇게 보면 선함이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게 선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만을 위함이 선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게 선함이다. 그러니까 나도 유익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할 때 이게 선함이다. 그런 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그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받거나 좋아요. 삶이 네.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덜어줄 수 있게 유익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학문이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다라고 네. 정의한다면, 아니요. 그 정의를 누가 다 동의를 못 아니가 정의한다면 저는 한다면. 그렇게 배웠고 그게 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거 같고. 그 생각에 좀 말씀드릴까요? 그 예. 생각. 네. 그 인류 보편적인 선함. 일단 인류 보편성에 대한 것도 계속 바뀌었어요. 네. 인류 보편성이란 그 개념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고, 예, 역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 뭐가 보편적인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구나 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환경,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누구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 누가 그런 네. 그런 사고를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누구한테 폭력이 되는 보편성이란 보편성이 아닌 거고요. 누구한테도 폭력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가고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인간의 보편성 얘기했는데 그걸 더 확대하면 인간만 생각할 수 없고 생태계나 환경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그 글쎄요. 학문하는 이유일 수 그런데 있다. 탄소 저감 정책을 전 세계로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제 탄소세를 얹어버리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각의 문제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일 나은 방법이 뭔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어렵다니까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또 정책 또한 펴야 되고 그러니까 하면서 네, 그 보편성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찾은 것은 보편성이라는 단어보다도 제가 고민 끝에 찾은 단어는 좀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합의예요, 그냥. 합의. 이것이 보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아, 합의하는 거예요, 그냥. 합의 수준이 점점 좀 달라질 뿐이지. 라고 이 연사 외칩니다. 네. 뭐 아니 말고요.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하도 보편성 얘기하는 것에서 갖고 있는 그 폭력성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보편성의 기준은 누가 정하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툭툭툭 말씀드렸지만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폭력성. 이걸 또 생각하다 보면 뭐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네. 네, 제가 뭐 다른 단어, 저도 잘 모르는 단어를 그냥 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편성이라는 게 뭐죠? 전체주의? 뭐 아무튼 어떤 똑같이 어떤 부분의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인류 모두에게 음, 네, 과연 다 담아낼 수 있는 인류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셨던 세계 정복 모델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되면 좋겠다. 그게 세계 정복인 거죠. 세계 뭐라고 그러죠? 네. 세계 정복의 평화 모델 뭐 이런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죠? 새끼 정복의 평화보다. 예, 아니, 그러니까 세계가 정복된다는 게 독재자에서 잠깐만요. 정복되는 게 예, 그러니까 아니라 예. 그 다른 분들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정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시스템 사고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근데 시스템 어떤 목적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박사님께서 학생 여기 뭐 타이틀도 있지만 중학생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약간 게임처럼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타이틀은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또 설명하면 이 모델을 가지고 그 내용을 바꿔내면 되지 않나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는 걸 부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정복이라는 의미를 그저 평화로 바꾸면 세계 평화 모델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르치는 어떤 그냥 이거 이 시스템 사고 이 시뮬레이션 어떤 도구적인 측면으로 그냥 접근을 해서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음, 네.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의 기본 그이 원칙, 그러니까 철학, 예, 그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전 네 가지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Operational Thinking, Dynamic Thinking, Feedback Thinking, Non-Linear Thinking, 비선형 사고. 그 중에서 그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Operational Thinking인데 이거를 우리 선배 교수님께서 번역하기를 사실적 사고라고 번역을 하셔서 되게 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적 사고란 표현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단어는 작동 원리 사고예요. 음, 실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그거를 일단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 아하,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겠구나. 음, 음, 여기에 이제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음, 예.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도 사실은 정복자 입장에서 또는 평화주의자 입장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같이 분석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죠. 네. 이 모델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일단 먼저 시키는 것이 어, 예,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 이, 또, 하긴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마침 이게 세계 정복 모델링이라는 이 네이밍이 만일 교과서에 들어간다면 난리 났을 것 같긴 해요. 예. 이걸 못 견뎌 하실 것 같아요. 이 일부 교사들은.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께서는 이게 교과서로 탁 네이밍이 들어간 순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이게 박정희 그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교육이라 함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그러한 사람을 양성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꽤 많이 계시니까. 네. 이게 대립, 아까 이제 선과 악의 대립, 저항과 정복자의 대립, 이렇게 놓으신 것도 그 합의라기보다는 대립의 관점을 이렇게 많이 애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뭔가를 더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 가게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서로 이렇게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지. 도드라지는 것보다 그걸 해결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네, 이게 제가 이걸 가지고 시스템 사고 전체를 이걸 가지고 계속 주리장창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떠드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물고기 잡는 게임이라든가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이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돼야 돼요. 예.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좀 변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그, 게임의 목표는 오퍼레이셔널 싱킹, 스탁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재밌게. 끝. 예. 그 이상도 그 이해도 아닌데 거기 자꾸 의미를 붙이면 힘드실걸요, 아마? 예. 네, 한마디, 예, 제가 자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정선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좀 의미가 있어서, 시스템이 그냥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하고, 시스템은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부분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 도널드 이거는 메도즈,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시스템이 쌓이고 그 다층적 구조를 갖게 됨에 따라서 없는 창발적인 뭐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서 목적지향적 우리 인간도 삶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목적지향에 가치지향에 뭔가가 있다. 그걸 시스템이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완전히 그런 잘못 부분도 이해하고 한번 있어요.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목적 지향적이라는 그 표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그 표현은 야, 이 시스템은 지금 이대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얘가 계속 유기적이 변하는데 냅두면 저렇게 흘러간다니까? 약간 흘러간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향성이 있다. 딱. 그래. 표현을 바꾼다면 지향성이란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네. 예. 그래서 도널드 메도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스템의 목적성? 뭐 그런 표현을 써줘. 이쪽 업계에서 글을 쓰니까. 근데 그 말을 목적이란 단어,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가치 지향적인 그런 목적과 등치시키는 순간 잘못된 해석을 하고 돼요. 음, 사실 목적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라고 책에는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목표라고 해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남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향성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냥. 예,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컨대 수련 연못의 목적성은 뭐겠습니까? 수련 연못의 이 변화의 목적성은 익스포넨셜 그로스로 확 올라가는 거고, 성장의 한계라는 그 아키타입에서의 지향성은 올라가다가 정체되다가 몰락하는 거라든가, 공유주의 비극의 구조에서의 지향성은 목표는 자원이 계속 증가하다가 꼬꾸라질 때 그냥 급격하게 꼬꾸라진다든지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 약기 타입 같은 구조는 그 지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향으로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증가하잖아요. 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발 물론 일어날 수 있죠. 예. 새로운 조직이 연결되면서 유기체적으로 창발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런 지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가 어떤 목표를 어떤 의도, 예, 맞죠. 예, 근데 신의 의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박사님이 어, 목표와 방향에 대한 얘기, 효율성의 효과성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 네, 네. 네, 그런 부분하고도 그게 뭐 이 시스템하고도 시스템 사고와 별개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지향이나 방향을 갖는 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게 정책 지렛대라고 얘기하는 그 레버리지를 찾는 것도 시스템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지향이 흘러가는 대로 내둔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희가 아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려면 지향, 방향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아까 그 저희가 만든 스타플로어에서도 핸드폰을 분배하는 목표,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는 아까 OS 시스템, OS 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어, 아까 그 표에도 저희가 뭐 핸드폰을 분배하는 목표, 60억의 인구가 다 갖게 하는 거, 생산 용량의 어떤 목표.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의 가치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 가치를 아까 뭐 보편이니 합의라니 말을 했지만, 결국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 그런 가치, 가르치는 사람이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든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담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선과 악의 뭐 도덕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지향적이란 말에 그냥 그 말에 대해서만 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의 어떤 도덕적인 걸 빼고 그냥 OS 개념으로 시스템이란 자체가 워낙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네요. 이렇게 토론까지. 네. 저는 시스템 사고에서 그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오퍼레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예, 낯설어요. 예, 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래도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을 통해서 요거가 딱 그거하고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오퍼레이션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모델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애들하고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의 전체적인 근본 철학에 대한 것은 사실 시스템 관련, 이 사고 관련한 활동 게임 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기본 그 시스템 사고의 기본 철학은 그렇게 아이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일부러 제가 정복자 입장과 레지스탕스 입장에 이- 둔 이유가 그 예컨대 정권에 대한 시스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도 보면 약간 예를 들면 똑같은 인과순환 지도를 여당이 쓸 수도 있고 야당이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며.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어떤 그렇게 힘의 역학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지? 이것은 입장 차이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달리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뭐 은연중에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뭐 코멘트 하실 거 없으세요? 정원아 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토론 들어보시니까. 네, 혹시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 교사들 집단하고 우리 정은혜 선생님 또 다른 학부모이자 또 강사이자 그런 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아마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어떤 교육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음, 이야기를 풀어냈을 때 부작용이나 어떤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하나라도 뭔가 어떤 거라도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여, 여지까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걸 가르쳐야 한다는 그 생각에 다양성을 이렇게 수용하는 음,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있지. 그래, 가치는 중립적인 거니까,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어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 스스로도. 그래서 조금 뭔가 저도 좀 이렇게 깨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 음, 그게 되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음,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보편성은 누가 정하느냐. 그거를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폭력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그 사고 이런 훈련을 우리는 고맙게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때. 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변화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한단 말이죠. 변화 속도가 느리면 적응할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 볼 뿐더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노아의 방주에 누구까지 태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답이 없다. 이런 게 문제이죠. 그 기준은, 이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서 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각 나라별로 코로나라는 시스템을 질병이라는 급격하게 변하는 이 질병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랐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특정 지역은 공동체의 건강보다는 경제가 더 우선이야. 네. 진짜 다시 그 자료 찾고 싶네. 이럴 때마다 보여드리게. 그 텍사스 주의 부지사가 전염 코로나가 이 상태로 가서는 경제가 폭망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취약한 분들인 노인들께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감당해 달라.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어.
부지사의 부지사. 그 정도라면 그 지역의 그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의 대표야. 뭐 지사가 아니라 뭐 부지사라서 좀 다른가? 아니 지사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지역의 공동의 선, 보편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보편성에서는 공동체를 더 우선시했었잖아요. 예. 합의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공동선, 보편성을,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만든다, 찾아간다, 실행한다, 집행한다, 정책을 피운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험했죠. 전 인류가. 전 인류가.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생각이 저도 깊어졌어요. 예. 하여튼 제가 잘못 들었나, 잘 덜 들었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약자가 피해를 보면 그 약자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을 그 전체를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고,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만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마다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 엘로케이션, 할당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됐는지. 그게 지금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자원이 부족하다 얘기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한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은 안 가져야 될 사람이 생긴다. 이런 것의 논리는 지금은 안 맞고 왜 그걸 안 잘 맞아요? 분배해서 모두가 다 골고루 아, 가질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뭐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 그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의 시스템의 문제 그것들보다 그것들은 당연히 그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과거에 그 옛날부터의 중세시대 뭐 이런데 빈곤, 그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 뭐,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뭔가 축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지인이라기보다 그런 혈연 뭐 이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는 그게 어, 전체적인 사회에 잘 살아가는 건가?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 자원 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잘 해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자원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력하면 잘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 뭐죠? 편중을 막아내는 게 어떻게 하면 더 골고루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현대라고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 제가 무슨 다른 얘기한 것 같지는 않지요. 예, 아무튼 그런 식의 그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도 조금 달리 봐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또 코멘트 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뭐 다른 주제로? 다른 주제도 좋고, 예.
이 주제의 연장선도 좋고, 뭐 하고 계신 시스템 사고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또 얘기하셔도 좋고, 없나요? 예. 제가, 아, 말씀드릴까 말까? 음, 지금 다 중학교, 고등학교. 예. 그, 최근에 제가 그 파주 교육지원청의 사업으로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피셔리 게임, 물고기 잡는 게임을 2교시, 그러니까 학교 교실 수업 시간으로 2교시죠. 그러니까 90분인데 90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 이번에 좀 하고 있거든요. 11개 반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덕분에 새로운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90분 안에 해결되는구나. 아주 잘. 예, 잘. 놀랍게도 이번에 음, 어느 한 반은 보통 이게 피셔리 게임을 하게 되면 3, 4년 안에 다 망하거든요. 한 번쯤 망한 경험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더 잘하자고 저렇게 하는데, 어, 최초예요, 최초. 한 번이, 끝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한 반이. 예. 그래서, 야, 우리 미래의 희망을 좀 확인했습니다. 예. 그네들 안에서도 서로, 배신 때리니 어쩌니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한 거예요. 나름대로 합의하면서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그 애들이 이제 너무 감정이 개입되니까 주로 여학생들이 그렇게 울더만 어떤 여학생이 또 막 울고 그랬는데 어 어떻게 잘 합의가 되어서 끝까지 번식에 성공하고 뭐 마지막에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간 바다의 번식량도 계속 유지가 된 채 어, 끝까지 간 게 이번에 발견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5학년짜리 애들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국제회의하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합의하고 이게, 이게 반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확실히 반별로 분위기가 확 달라요 보니까 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어, 아주 신기한 경험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네, 저도 재작년에 그 피쉬리 게임을 하고 작년에 이제 한 거죠. 작년에 했을 때 성공했어요. 지속 가능이 됐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음, 사실은 약간 짓궂게 저는 은근히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몰아가거든요. 일부러라도 약간 이제 좀 짓궂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성공하면 더 걱정돼요. 저는 너무 성공을 지속 가능한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받아들일까 봐 약간 또 걱정도 돼요.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걔네들이 잘했다기보다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그 반은. 약간 이게 아주 묘해요. 끝까지 가서 와 신기하다 그랬지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네, 신기하고 근데 걔네들은 지속 가능성이란 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서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녹록지 않은 건데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결과가 나온 그 반의 분위기나 그 담임선생님의 지도 방법이나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영향이 애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 예.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학급 운영을
선생님이,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는 이 담임 선생님이 영향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 아이들하고 합의하고 목표를 같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뭐 그런 훈련을 좀 했었다면 뭐 쉽게도 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설인데 그 가설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긴 생각도 드네요. 우리 김진 선생님이 내년에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화이팅. 음, 아주 그, 네, 수련연못 이야기를, 어,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했을 때, 어, 보통 거의 끝까지, 거의 끝까지 사람들이, 어, 뭔가 조치를 안 해서 이제 망하는 그게 기본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게, 저랑 그렇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거의 초반, 완전 초반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 뭐 하여튼 거의 초반에, 아,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음, 본래 제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가적인 입장이 있으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수련연못의 초창기 때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생길 변화를 염려해서 미리 뭔가 조치를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근데 과연 그게 현실적이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수련연못을 그 소개를 할 때 그 어떤 멘트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는 정말 바쁜 사람들이다. 시간이란 리소스는 제한돼 있고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정해 보자. 자, 이 상황에서 나의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에 더 쓸 것이냐. 근데 수련 연못에 문제가 앞으로 점점점 커질 건 알아. 아는데 지금 나의 리소스의 80을 여기다 쓰는 게 맞냐. 이거거든요. 다른 일들이 있다 이거지. 뭐, 주간 업무 보고, 월간 업무 보고, 그 다음에 이 가지도 쳐야 되고, 지나가는 개가 똥 싼 것도 쳐야 되고, 입장권 거슬러 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기타 등등 할 게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리소스를 빼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이슈거든요. 보통 못 하잖아요. 안 하고. 지금은 아니야. Not today. 보통 그런데 생각과 달리 이 시스템이 비선형적으로 확 변화해서 당황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오퍼레이셔널한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되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이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반직관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요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메시지를 이제 달리 재배치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버전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배치하면 뭐냐면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는데 깜짝깜짝 놀란 반직관적인 현상이 뭐가 있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는 분명히 안 받을 비디오 강화 피드백 구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금의 기후 변화가 지금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가 더 될 이 현상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 연못의 핵심은 강화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에요.
강화 피드백은 그 특징상 냅두면 이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안 봐도 비디오 올라가는 된다, 익스포넨셜 그로스가 된다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보이는 현상이 이미 익스포넨셜 되고 있는 현상인가? 라든가, 아, 또는 익스포넨셜로 가는 중인가? 이러한 성찰을 하려면 이게 이 지금 보이는 어떤 현상이 지금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알고 보니까 왠지 보니까 강화 피드백 같아. 이렇게 분석하게끔 내가 사고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강화 피드백이라면 이거 냅두면 안 되네. 냅두면 수련연모처럼 엑스포넨셜 그로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보이는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빠른 속도로 생각과 달리 빨리 속도로 뭔가 변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죠. 수련연못의 이야기는. 아까 김신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잘했었다. 또 아까 제가 한 클래스가 신기하게도 끝까지 갔었다.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네. 끝까지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안 갈까가 그걸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수련 연못도 마지막에 가서야 정신 차릴까 왜 이것을 아는 게 목적인 거죠. 미리 하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달라요. 초창기 때 초장에 아까 말씀드린 초장에 조치를 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근데 현실은 그러냐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말이 왔다 갔다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항상 우리의 의사결정은 왜 그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안 상태에서 의사결정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직관과 반대되는 시스템의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늘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의 리소스를 어디에다가 배분할 것인가, 이 리소스 배분 문제는 늘 있게 되거든요. 이 딜레마인 거죠.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금 별일 없어도, 그러니까 장기하의 그 노래를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별일 없어 잘 살아야 된단가? 뭐지? 정원아 씨 뭐지? 그 아는 거.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사고 메시지예요. 저한테는. 예. 즉, 남 신경 안 쓰고 별일 없어도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관리 포인트를 유지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남 신경 안 쓰고 내가 관리하는 나의 생활에 이 레버리지 포인트를 낸 나름대로 관리해 간다. 예. 그래서 나만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운동 시절이라든가 책 해봐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예, 그런 표현 그 나만의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별일 없는 상황에서도 남이 신경 안 쓰고 하는 상황에선 예컨대 이런 거죠. 뭐 여기 누가 좀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소는 누가 키우지? 내가 관리해야 할 소가 있는데 세계가 어떻게 되고 연예인이 어떻게 되고 정치인이 어떻게 되고
자꾸 거기만 신경 써야 내 소가 잘 유지가 되겠냐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내가 관리해야 할 시스템이 있다. 잊지 말자. 휘둘리지 말자. 그래서 이 장기하에 별일 없어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별일 없어서 나의 시스템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나만의 진지를 남의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오지랖이 막 넓히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벌써 9시 50분이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못다한 이야기 또 다음에 하는 걸로. 예, 그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마라톤 잘 하시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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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잘 예. 마무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